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를 하는 스캘퍼들뿐만 아니라 데이 트레이더나 스윙 투자자들까지도 다양하게 활용하는 보조지표입니다.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을 하지만 정작 볼린저 밴드를 제대로 이해해 사용하는 트레이더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일 겁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를 완성하게 되었고, 이 지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 지표로 등극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관련 컨텐츠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만 정작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의 컨텐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 볼린저가 직접 쓴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 저서를 초보들도 쉽게 매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존 볼린저가 개인적으로 실전 매매에 활용하는 업그레이드 볼린저 밴드 매매법도 영상 후반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존 볼린저 외에 볼린저 밴드로 큰 수익을 벌어들인 트레이더들은 과연 어떻게 볼린저 밴드를 사용해 수익을 얻었을까요? 대표적인 트레이더는 레리 윌리엄스입니다. 그는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을 활용해 트레이딩 대회에서 1만 달러로 참여해 1년 만에 114배의 수익률로 11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레리 윌리엄스는 초기에는 돈치안 채널 추세 매매법을 사용해 매매를 했지만 이후 등장한 볼린저 밴드의 돌파 매매법을 적용해 더 우수한 성과를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승률적인 측면에서 돈치안 채널 추세 매매법보다 볼린저 밴드 돌파 매매법이 월등히 앞선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레리 윌리엄스가 사용했던 볼린저 밴드 돌파 매매법까지 설명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볼린저 밴드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크게 중심선, 상단 밴드, 하단 밴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동평균선 종류를 지수 이동평균선 EMA가 아닌 단순 이동평균선인 SMA를 사용하라고 존 볼린저는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상하단 밴드의 표준 편차 계산에 단순 이동평균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이동평균이 아닌 다른 이평선으로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는 승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 볼린저는 표준 편차를 2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표준 편차란 중심선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말합니다. 표준 편차를 1로 하면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표준 편차를 3으로 하면 밴드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1로 넣었을 때는 매매 신호가 과도하게 자주 나와 손절이 자주 있고, 표준 편차를 3으로 넣으면 매매 신호가 잘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존 볼린저의 조언대로 표준 편차를 2로 넣었을 때는 매매 신호가 적당히 나오고 밴드 안의 가격이 머물 확률이 88%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과매수 과매도 매매법과 돌파 매매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두 번째 설정 방법은 표준 편차입니다.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보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에서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리를 표준 편차가 결정을 합니다. 존 볼린저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때 표준 편차 2로 설정 후 매매를 하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매매 스타일에 따라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타 매매를 하는 단기 트레이더들의 경우 길이를 10으로 표준 편차를 1.5로 변경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중장기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의 경우 길이를 20으로 설정하고 표준 편차는 2.5로 설정하면 중장기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잘 활용하면 추세의 지속 여부, 반전 가능성, 변동성 돌파, 그리고 익절 시점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가
널리 사랑을 받는 이유는 바로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추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밴드의 폭이 좁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밴드의 폭이 넓어지면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는 저항선으로 작용해 가격이 상단 밴드에 닿으면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단 밴드까지 하락을 하면 하단 밴드는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합니다. 지금부터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기본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단 밴드에서 매수, 상단 밴드에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매법은 실전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면 손절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락장에서 하단선에 닿았다고 매수에 들어갔는데 하단선을 뚫고 하락 추세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매매법은 횡보장에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횡보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큰 수익보다는 떨어지면 매수, 상승하면 익절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매매법이 가능합니다. 특히 표준 편차를 3으로 변경하면 가격이 밴드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99.7%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큰 추세가 없는 장에서는 표준 편차를 3으로 설정하면 밴드 하단 매수, 밴드 상단 매도 전략을 높은 승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두 개의 밴드가 평행하게 유지를 할 때까지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매를 하다 밴드 한쪽이 벌어지거나 두 개 다 벌어지게 된다면 이 매매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밴드의 폭이 넓어지는데 밴드 하단에 닿았다고 매수에 들어간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처음 돌파를 하는 방향으로의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차트처럼 밴드가 벌어지면서 밴드 하단을 캔들이 돌파했다면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매매법은 상승 추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일 때는 오직 매수 포지션만 갖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 격언에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볼벤 추세 매매는 오직 추세 매매에 맞는 포지션 진입이 손실은 짧고 익절은 크게 갖고 가는 손익비 좋은 매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매매법은 스퀴즈 돌파 매매법입니다. 스퀴즈 돌파란 좁은 밴드 안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 동시에 밴드 한쪽을 돌파하는 캔들을 공략하는 매매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캔들의 상단을 돌파했을 때 롱 포지션에 진입했는데 다시 하단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차라리 밴드 상단에서 숏 포지션 매매가 좋았을 텐데 말이죠. 캔들이 밴드를 돌파했을 때 추세의 시작일지 아니면 다시 추세가 반전될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밴드의 갈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단 돌파를 했는데 손실을 봤을 때를 보면 양쪽 밴드가 모두 활짝 꽃이 피듯이 벌어져야 하는데 한쪽만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양쪽 밴드가 모두 활짝 벌어졌고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했으며 동시에 거래량이 폭발했죠. 이때는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롱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진입 이후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밴드 양쪽이 활짝 벌어졌다면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을 알려주고 캔들이 돌파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밴드가 평행하거나 한쪽만 벌어졌다면 당분간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캔들이 밴드를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이 스퀴즈 돌파 매매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의 기본 매매법을 알아봤지만 이대로 실전에서 매매를 한다면 아마 큰 시련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기본 매매법을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은 이 내용을 역이용해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먹힐 수 있는 볼린저 밴드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저항 매매법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변곡점을 평행하게 이어주면 중요 지지저항선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지저항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또는 하단과 일치하는 지점은 좋은 매매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나만 보고 타점을 잡는 것보다 중요 지지저항선과 함께 본다면 승률을 2배 가까이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수렴 발산 구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큰 변동성이 일어나는 발산 구간이 있은 뒤 쉬어가는 수렴 구간이 나옵니다. 수렴 구간은 강한 추세의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고 발산 구간은 모은 에너지로 추세를 만드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렴 구간에는 볼린저 밴드가 평행하게 움직이고 이때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는 강력한 지지저항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수렴 구간에서는 가격이 밴드 안에서만 움직일 가능성이 크므로 밴드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세 번째 활용 전략은 볼린저 밴드와 상호작용이 좋은 보조지표들을 함께 활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볼린저 밴드와 궁합이 잘 맞는 지표가 바로 RSI입니다.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RSI를 검색해 추가해 주겠습니다. 밴드의 폭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횡보 구간인 경우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으면서 RSI가 30 이하인 과매도 구간에 동시에 있을 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으면서 RSI가 70 이상인 과매수 영역에 있을 때 익절을 해줍니다. 그런데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모두 활짝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횡보 추세가 끝나고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나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고 RSI가 7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때는 강력한 상승 추세가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활짝 열려 변동성이 커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장대 음봉으로 돌파했고 RSI가 30선을 하락 돌파했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네 번째 전략은 선행지표와 함께 사용했을 때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과거의 움직임을 기초로 만든 후행지표입니다. 따라서 승률을 더 높이고 싶다면 선행지표를 함께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행지표란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표를 말합니다. 그런 지표가 실제로 있냐고요? 후행지표만 있는 거 아니냐고요? 선행지표는 실제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거래량 지표, 피벗 포인트,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거래량 지표인 OBV와 함께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스퀴즈 돌파 패턴이 나왔을 때 이 돌파가 거짓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거래량 OBV 지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스퀴즈 돌파 시점에 OBV 지표가 상승 중이라면 매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에는 피벗 포인트와 함께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벗 포인트 지표는 전일 고가, 저가, 종가를 기초로 지지와 저항선을 표시해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상승 추세 구간에서 되돌림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으면서 동시에 피봇 지지선과도 겹쳤습니다. 이 경우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되돌림 구간에서 볼밴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피벗 포인트 저항과도 겹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저항을 동시에 맞았기 때문에 이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세상에 나온 지 4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존 볼린저는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린저 밴드 한계점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는데요. 특히 볼린저 밴드는 지나고 나면 전부 이해가 되지만 막상 실시간으로 그려지는 차트에서는 제대로 된 해석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인 중심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밴드도 같이 상승하고
가격이 내리면 밴드도 같이 내려갑니다. 결론적으로 밴드의 상단과 하단은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타점을 잡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볼린저 밴드는 현재의 위치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추세의 흐름을 읽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존 볼린저는 볼린저 밴드의 한계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지표들을 그의 볼린저밴드.com 사이트에서 고가의 유료 회원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유료 볼린저 밴드들의 공통점은 모두 변동성 이외에도 추세와 방향성을 함께 알 수 있도록 개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추세와 방향성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개량된 지표 중 대표적인 업그레이드 볼린저 밴드 지표는 바로 멀티밴드입니다. 이 멀티밴드는 변동성과 더불어 방향성과 추세 지속 여부, 추세 강도를 동시에 파악해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계산한 볼린저 밴드와는 다르게 멀티밴드는 캔들의 움직임, 진폭의 변화, 그리고 변동성의 가중평균 수식을 적용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알려줍니다. 멀티밴드는 총 3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 볼린저 같이 중심선이 없는 추세 밴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와는 다르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서 색상을 구별해 줍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녹색 밴드로, 하락 추세에서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추세 밴드가 두꺼워졌다가 점점 얇아지면 상승 추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조만간 하락 추세로 바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세 밴드가 두꺼울 때는 매수가 강한 것을 알려주고 얇아지면 추세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하얀 점선은 추세 밴드에서 표준 편차 2.5배 떨어진 확장 밴드를 나타냅니다. 볼린저 밴드와 멀티 밴드는 기본적으로 매매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밴드 하단에서 매수를,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역추세 매매를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 멀티 밴드는 추세 중 되돌림 구간에서 진입하는 추세 매매를 주로 사용합니다. 두 개의 밴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볼린저 밴드가 평행한 수렴 구간에 있습니다. 밴드 하단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상단에서 익절을 합니다. 상단을 보니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으면서 RSI 과매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위로 상승하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멀티 차트에서는 하락 추세를 알려주는 빨간 선을 캔들이 돌파를 했고 하단의 매수 강도를 알려주는 멀티밴드는 상단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때는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 수익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 캔들이 닿으면서 RSI도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매수에 들어가 줍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하락해 손실을 봤습니다. 반면 같은 구간을 멀티밴드로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의 녹색선이 점점 얇아지면서 상승 추세의 힘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를 알려주는 빨간 선이 시작되었고 밑에 있는 멀티밴드가 하단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멀티밴드를 활용해 실시간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멀티밴드는 분봉, 시간봉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주식, 코인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비트코인 15분봉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의 주황선이 끝나고 상승 추세를 알려주는 녹색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승 추세 시작부터 흰 점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줘도 되겠지만 더 안전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 되돌림 지지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잡겠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신상까지 되돌림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줘도 되겠지만 멀티밴드의 하단도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단 멀티선에서 되돌림 구간의 매수 타점은 중심선을 상향 돌파할 때로 잡습니다. 중심선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상향 돌파 시 상승 추세는 더 강해집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손절가는 전저점으로 잡고 손익비 1대2 구간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상승 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상승세가 계속되지만 녹색선이 점점 얇아지고 우상향이 꺾이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주황색 하락 추세선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숏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시작점이 주황선 근처가 아니라 점선 부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되돌림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잡아보겠습니다. 곧바로 되돌림 구간이 나왔고 가격이 주황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멀티밴드 하단선도 과매수 구간에서 동시에 하락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 자리로 직전 고점이 멀리 있기 때문에 주황선 윗부분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손절이 짧기 때문에 익절은 주황색 점선으로 잡겠습니다. 목표가에 곧바로 도달했습니다. 하락 추세가 점점 약해지면서 주황색 선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가 상승 추세를 알려주는 녹색 선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캔들이 상단에 있는 점선 부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녹색 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바로 매수 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멀티밴드 하단선도 중심선을 상향 돌파한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전저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고 멀티밴드 색상이 주황색이 되면서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격이 되돌림 움직임을 주면서 주황선까지 2번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블탑 패턴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이중천정형 더블탑 패턴은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와 동시에 멀티밴드 하단을 하락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주황선 윗부분으로 잡고 손익비 2배 자리로 잡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해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와 멀티밴드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멀티밴드를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 후 숫자 3번과 멀티밴드 메시지 남겨주시면 멀티밴드 지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지표는 모두 지워주시고 받으신 지표를 복사 붙여넣기 후 차트에 넣기를 클릭해 주시면 평생 무료로 멀티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